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고려의 이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였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고려라는 국가가 있고 외부적으로 다른 이민족들이 침공을 해와 이걸 어떻게 막고, 또 내부적으로 고려를 다스리는 집권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렇게 바깥에와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부적인 모습들이 좀 중요하니까 고려의 대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 어떠한 관계로 당시 고려가 있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당시 고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그려봤을 때 고려가 가운데 있겠죠.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자, 이렇게 중국이 있고 제주도. 일본은 딱히 그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일본이랑 고려는 그렇게 이제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당시 중국에선 누가 있었는가? 중국에서는 바로 송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송나라 말고 또 다른 애들은 없었는가? 자, 여기 이제 만주 지역에 또 요동 지역에 거란이라는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란에게 지배를 받는 여진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여진. 사실 여진이라는 친구들은 뭐 거란뿐만이 아니라 뭐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러한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고려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당시 고려는 어떠한 대외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요건 이제 중국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당시 이제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는 사실 동네에서 좀 덩치 큰 형일 뿐이야. 싸움 못해. 그래서 어떻게 거란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자, 그러한 과정에서 거란은 송나라랑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사실 거란한테 막 설려. 막 전연의 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누가 옆에 보니까 고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고려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왜? 거란이랑 고려랑 싸움 붙이고 싶다라는 거지. 거란의 뒤에 고려가 있으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송만 공격하기에는 고려가 뒤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고려 또한 거란은 친해질 수가 없어. 왜?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던 발해를 멸망시킨 애들이거든. 우리 훈요십조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만부교 사건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 그랬을 때 거란과 고려 또한 적대 관계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삼각형, 삼각 외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걸 일컬어서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균형 외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외교. 왜냐? 송나라는 거란한테 털리거든. 근데 우리는 거란 막아내거든. 그러니까 이 거란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지. 근데 또 송이랑 거란이랑 친해. 이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대외 관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고려랑 송나라는 친하다라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볼 거냐? 거란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게요. 왜? 거란 입장에서 빡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랑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고려는 송나라랑만 놀고 나랑 안 놀아주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 거란의 침공. 대체적으로 이제 언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능을 보니까 연도는 굳이 이제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3개 정도는 구분을 해 놓으셔라. 자, 거란의 침공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사실 옛날에 국사에 비해서는 이거 되게 그냥 겉핥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라도 공부를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1차 같은 경우는 누가 활동을 하느냐? 우리 외교단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서위가 있습니다. 서위의 외교단판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어디를 획득을 해요? 강동 6주를 회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막 나오잖아. 이제 거란 장수가 있는데 막
서희가 가가지고 막 어이씨 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니네가 따라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란 친구들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옛날 고구려 땅 좀 줄게 강동 6주.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씨 왜 우리가 쳐들어왔는데 왜 땅을 줘야 되지? 이러면서 다시 쳐들어와. 그게 뭐예요? 2차 침공. 2차 침공 때에는 고려가 좀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져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거란이 내려올 때 강동 6주가 어디냐면 한 요쯤에 있어요. 이제 압록강변에 있는데 요 땅을 이제 줬는데 거란이 이제 2차 침공 때는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개경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개경까지. 그래서 개경 점령, 개경 함락.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왕 어디 있었어? 내려가 있었거든. 아예 내려가 있었거든. 당시 현종인가요? 빈집털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도망간 거야. 거란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지. 왜? 아니 쭉 내려왔어. 근데 어떻게? 보급로가 이제 막 막히는 거지. 당시 활동을 하던 고려의 장수가 양규입니다. 양규.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오긴 했어. 수도까지 불태우긴 했어. 근데 뒤에서 막 계속 쳐들어와. 배고파. 근데 고려 황제는 지금 어디 있어? 저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란도 지금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란에 저건 고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고려랑 외교를 맺는 거지. 그러면서 외교술 고려에 또 이제 화려한 외교 전술이 있었다라는 거. 외교와 또 이제 양규의 활동. 요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네요. 자, 3차 같은 경우는 뭐냐? 3차. 갔어, 올라갔어. 근데 이게 거란 애들이 좀 빡치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송나라도 꺾고 있는데 지금 고려 때문에 지금 이래서야 되겠나? 후방을 좀 안정시키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대군을 이끌고 또 내려옵니다.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위인전에서 많이 봤던 강감찬. 애들 친구들 가르치니까 뭐 을지문동 나오더라고. 강감찬입니다. 강감찬. 그래서 이제 살수 아니 귀주대첩. 귀주대첩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랑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막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나라와 고려와 거란 사이에 균형 외교가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한 친구를 쌤이 언급을 안 했어. 누굴까? 그치, 여진이지. 여진은 그럼 안 배우는 거예요? 게이득 아니지. 자, 여진이라고 쓰고요. 금이라고 할게. 여진의 관계. 자, 여진족도 참 기구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란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계속 지배를 받아. 되게 약간 좀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역사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지금 조용한 친구들 있죠? 무서운 친구들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삶이 힘들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의 주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여진에서.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여진족. 되게 그냥 지방이 조그만 그러한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유목 민족들이었어. 근데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모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가 초반에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누구? 윤관으로 하여금 당시 몇 세기? 한 12세기 정도가 됩니다. 12세기 정도가 돼요. 자, 윤관으로 하여금 여진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동북 구성을 쌓게 해.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윤관 동북 구성, 동북 쪽에 있는 9개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활동한 군대가 뭐예요? 별기군. 별도로 뽑은 애들. 별기군. 그리고 여기서 활동한 장수가 소드마스터 척춘경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진족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어이씨, 우리가 좀 쳐들어오긴 했는데 고려라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 동아시아의 그래도 한 국가가 자기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약간 유목민인데 부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는 거지. 그냥
제발 땅 다시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동북고성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쌤이 배웠을 때는 한 요쪽 지방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뭐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려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땅을 획득했다라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도 뭐하고 뭐 관리하기도 뭐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얘네 뗐으니까 그냥 줘버리자. 대신 너희 다시는 개키지 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웬열 여진족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힘을 키웁니다. 그러더니 뭘 만드는 거야? 여진이 금나라가 돼요. 금나라. 그러더니 이 금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거란을 물리쳐. 거란은 그래, 이거 안 써줬네. 거란은 당시에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은 요나라라고 불렸고요. 여진 같은 경우는 금나라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랬을 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막 겁나 커지려고 해. 그랬을 때 어떻게 고려 옛날에는 우리가 기었는데 지금은 너네가 기어야 되지 않겠니? 금나라가 고려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4대 요구. 야 이제 우리를 좀 따라라. 큰 나라가 당연히 작은 나라 위에 군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고려 니네 우리보다 작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누가 수용하느냐?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하게 돼요. 오케이 우리 모실게. 자 요렇게까지가 국제정세에 대한 모습이고요. 자 이 모습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집권층의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자, 집권 세력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쓰고 지금 좀 있으면 종이 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냥 진행할게요. 집권층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게. 자, 요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집권층 당시에 어떻게 있었는가? 고려시대 우리 저번에 통치체제 봤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고려라는 국가는 호족들이 종쳤죠. 네. 자, 고려라는 국가는 호족들이 만든 국가란 말이야. 호족들의 연합정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나주에 누구, 상주에 누구, 뭐 광주에 누구 이런 친구들. 그래서 당연히 이 당시에는 누가 호족들이 집권 세력이었다라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누구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 같이 들어가겠죠. 육두품. 얘네들이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지. 육두품. 자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들끼리 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들끼리 어떻게 보면 가문과 가문이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러한 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문의 무리라고 얘기를 해서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 얘네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지. 발전을 고려 초기에서 문벌 귀족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흐름이 됐어. 큰 힘이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 본인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을 하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로 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음서라는 건 뭐냐면은 5품 이상의 그러한 고위 관리들의 자식들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조선시대는 음서를 되게 이제 높게 그리고 되게 그 혜택도 이제 좁혀주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권한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가 5급 이상의 공무원이야. 그럼 난 뭐야? 공무원 시험 안 봐도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얼마나 참.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이 있고요. 과거 시험. 근데 당시에 과거를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니? 나름대로 내가 좀 먹고 살만한 해야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하든 말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하기엔 좀 힘들었다라는 거지.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 자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는 결혼이 있다라는 거야. 결혼. 혼인이죠. 혼인.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좀 잘 살아. 내가 좀 잘 살고 이 친구도 좀 잘 살아.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도 있는 거예요? 음서도 있는 거지. 음서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면은 아들도 괜찮아. 친척, 조카, 심지어 어디까지? 사위까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만 잘하면은 내 장인어른이 시중이야, 뭐 문화 시중이야, 되게 높아. 그러면 난 뭐야? 그냥 사위까지 음서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나는 그냥 공무원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되게 아주 그냥 결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는 사실 여기서 조금씩 그 초반에, 국가 초반에 그 뭔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라져가게 됩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시간이 지나요. 그러다가 거란 침공 당시에는 막 맞서 싸워. 그러다가 언제?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 자, 요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5번이라고 쓰고요. 문벌 귀족의 분열이라고 쓸게요. 분열. 그리고 요것도 두 가지 단계로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은 어떠한 사건을 기억하셔야 되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건별로 두 가지를 크게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로 어떤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자, 언제예요? 1126년인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좀 족보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어떻게 보면은 시아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왕의 외할아버지기도 하잖아. 근데 그 외할아버지인데 또 시아버지가 돼. 뭔 개소리예요. 자,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놔. 그러니까 예종이 있어요. 예종에게 여자가 있었겠지.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야? 이자겸이야. 이자겸. 근데 이자겸은 딸이 많았어. 딸 부자란 말이야. 그래서 딸이 또 딸 2, 딸 3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예종이랑 이제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얘가 누구예요? 인종이야. 인종. 근데 이자겸이가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인종에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인종은 뭐야 지금? 이모들이랑 결혼을 한 거야. 이모들이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이모를 떠올린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친혼. 자, 그러면서 이게 권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물론 당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근친혼이 좀 성행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의 가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하지, 이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인종 입장에서 이제 킹 받는 거지. 아니 뭐 말만 하면 외할아버지가 다 해먹으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시에 북방에서 이제 또 아주 그냥 소드마스터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누구 척준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자겸이랑 척준경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둘을 반목을 시켜가지고 제거를 해버려요. 근데 이자겸이 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지. 본인이 왕 되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고려에 이제 궁궐이 타버려.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 간의 싸움에서 이 지금 고려 궁궐이 막 타버리고 막 그러한 지금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야.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벌귀족들 좀 이상한데? 이러한 느낌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또 뭐야? 당시 이자겸이 이 내용을 수용을 해버리잖아. 금나라의 4대 유고를 수용한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당시 고려에서 이제 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는 거지. 이자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 쓸게요. 묘청에 이게 공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자, 이건 뭐냐? 요거 이제 1135. 자, 고려는 원래 쌤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구려 개성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금나라한테 사대를 하고 있네? 여진족한테 사대를 하고 있네?
못 참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묘청이라든가 일부 신진 살인들이, 아니 살인이 아니죠, 일부 신진 문벌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거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불같이 타오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묘청이라든가 당시 정지상이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근데 무슨 얘네들한테 사대를 해? 자, 어떻게 금나라 정벌을 주장을 해요. 금정벌. 그리고 어떻게, 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우리의 수도였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서경을 버려서 그래. 어떻게 서경으로 천도할 걸 주장합니다. 서경, 천도. 근데 왜 천도를 해? 서경이 어딘데? 옛날 고구려 수도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야, 우리 옛날에 경주가 옳지 않은, 아니, 경주가 이제 망하고 이제 개경이 굉장히 떴잖아. 그래서 고려가 만들어진 거잖아. 개경 길지설. 그랬을 때 개경도 이제 한물 갔어. 그러니까 어디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사상이 뭘까, 얘들아? 뭘까요? 어디 땅이 좋대? 여기는 안 좋대. 풍수지리설이지. 풍수지리설. 자, 요러한 내용도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 성격이 어떻겠습니까?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겠지. 왜? 금나라 니네가 뭔데? 자주, 진취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요 파트에서는 사건인데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요거랑 비교하는 거가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묘총의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콧방귀 끼고 싸늘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구? 김부식.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주 쪽에 김씨 세력이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고구려 망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여기는 약간 고구려 계승적인 느낌이 있고요. 여기는 신라 계승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정벌? 야, 현상유지. 미쳤어? 지금 백성들 얼마나 힘들어. 니네가 지금 이때 또 이제 서경이 막 궁궐 짓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니네가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전쟁까지 일으켜? 백성들 죽이려고 지금 장난쳐? 이러는 거지. 현상유지. 서경천도? 아니라는 거야. 풍수지리설? 야, 야, 이제는 뭐야? 트렌드가 뭐야? 과거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유교란 말이야. 유교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야, 임마. 유교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임마. 무슨 땅이 좋고 나쁘고, 야, 네 노력이나 네 마음이나 닦아, 임마.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거 어떻겠어요? 반대로 보수적이겠지. 일단 사대적이고요. 금나라 섬겨도 돼.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 두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지게 된다. 문벌귀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치고 싸우는 거야. 물론 묘청은 문벌귀족은 아닙니다만 애매해요, 약간. 그런데 자, 요렇게 됐을 때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서경파 그리고 개경파 이렇게 치고받고 1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 집권 세력이 됐어. 이러한 특권들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찢어지게 된다는 거지. 싸운다라는 거지.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외부적인 대외 관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집권 세력들의 그런 변화 과정이라든가 주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구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부 세력들의 그러한 끝판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일반 커피라고 하면은 이제 찾아오는 몽골이라는 친구가 나와. 얘는 그냥 티오피아, 그냥 장난 아니야. 그냥 세계를 쓸어버리거든요. 그러한 강력한 친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고려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한 푸사까리 한번 할까 이런 애들이야. 무신들. 그래서 이제 강대강 이러한 친구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전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